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지 벌써 16일째입니다.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볼 때는 러시아 요인과 이제 우크라이나 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또 역사적 의미가 큰 이 수도 키이우를 조속히 점령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그 결과에 이제 이 젤렌스키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 키이우로 향하는 길에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 요인은 러시아 측에서 보면은 작전을 잘못 수립했다 하는 측면이 있고, 우크라이나 요인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난 2014년 크림 합병 이후에 미국이랄지 영국 등 나토 국가들의 이제 군사 지원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군사력이 많이 강화되고 또 현대화됐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지금 돈바스 지역에 있어서 지난 8년간 전쟁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력이 향상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서 강한 어떤 항전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 등 나토 국가들이 많은 무기와 특히 고성능 무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스팅어 어떤 대공 무기랄지 그리고 대전차 제블린 무기랄지 이런 무기들을 공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이런 전투력이 크게 신장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전황을 보여주는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네.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도네츠크 그리고 마리우폴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애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라고 설명했던 네. 바로 돈바스 지역이고요. 네, 네. 일단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악했다기보다는 지금 포위 상태에서 포위에 든 장악을 상태다. 위한 지금 여러 어떤 노력들, 이게 포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마리우폴 시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작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체르노빌도 지금 일단 러시아가 장악을 했고 네. 남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항구는 아직 러시아가 접수하지 못한 상태고요. 오데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오데사는 지금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지역이 이제 소위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로보로시아에 포함되는 지역인데, 즉 에카테리나 여제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마리우폴이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 지역, 그리고 마리우폴 지역, 그리고 이제 헤르손 크림 반도 북부의 헤르손 지역,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오데사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해안 지역을 전부 장악을 해서 이렇게 이 해안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내륙으로 접근하는 접근로를 차단하겠다 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지금까지 남부 지역에 있어서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은 러시아 군사 작전은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북쪽에 비해서는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러시아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외교장관 회담도 했는데 네네. 일단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터키 중재로 터키에서 10일이죠. 10일 어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1, 2, 3차 정전 회담에서도 대립했던 그 사항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크림반도의 러시아로의 병합을 인정해라. 그리고 분리주의 그들이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그리고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그런 헌법 수정을 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 중립국화를 해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지금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우리는 절대 항복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금 큰 성과를 못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추가 협상을 진행시키는 데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쟁이 장기화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던데요. 네네. 사실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그 어느 어떤 선까지 영토를 그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요인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느 선에서 이 타협을 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나토, 미국을 비롯한 그 나토 국가들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고성능 어떤 무기들 그리고 이 그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강화에 그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그 양측 간의 어떤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화되고 소모전이 돼갈수록 문제는 근데 민간인 피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피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Вони нанесли бомбовий удар по центру міста Маріуполя. Вони зруйнували бомбами роддом, пологовий будинок, де постраждали жінки та діти. Це військовий злочин, який не має ніяких виправдань. Детская больница, роддом. Чем они угрожа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то это за страна така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저 인도주의 통로는 정상적으로 좀 유지되고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 정전협정, 2차 정전 협상 그리고 이제 3차 정전 협상에서 그 인도주의 평로를 이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8개가 지금 그 마련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그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부 어떤 그 통로에 대해서는 그 러시아로 향하는 어떤 그런 그 피난길을 지금 고집을 해가지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측에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네. 우리 쪽으로 민간인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겠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의 도시 중에서 이제 러시아에 접경한 그런 네. 도시에 한해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일단은 인도주의 통로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주요 도시 점령을 위한 이 포격전, 포위 작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장거리 포랄지 그리고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민간인들 피해 또는 민간 시설 피해가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군사 시설에 대한 그 목표물로 한 타격이 아니라 무차별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산부인과, 병원 이런 곳까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영토 주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진다 싶으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한편으로는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어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가입 포기에 대한 입장이 조금 개진이 됐다 하는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토 가입이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토를 가입하려면 1차적으로는 그 가입 희망국 내에 분쟁 지역이 없어야 되는데, 푸틴 대통령이나 또는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 사실 돈바스 지역을 분쟁 지역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 가입 의지를 계속적으로 천명해 오다가 그 젤렌스키 대통령 이전 대통령입니다. 포로셴코 대통령 마지막 임기 때, 그러니까 2011년 2월 달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그 헌법에다가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그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그 명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가입 절차랄지 가입 조건이랄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원해도 나토 가입이 쉬운 것 아니고, 또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게 바로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지 않겠느냐. 이번에 사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이 나토 가입 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을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있어서 어떤 협상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 또는 안정화 길로 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글쎄요. 그 카드를 실제로 쓸지는 네네. 알 수 없는 거죠. 자,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참 걱정인데 비우호국으로 한국을 지정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비우호국으로 지정은 이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국민, 러시아 기업에 적대적이거나 어떤 그 손해를 끼치는 제재를 한 국가들은 비우호국으로 이제 비우호국이다. 실제로 이 그 경제 제재에서 선전포고라까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이런 국제 사회에 그 대러 수출 통제랄지 그리고 금융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지금 러시아가 이 비우국으로 지정한 48개국 중에 한 국가로서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비우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불이익 또는 그 경제적인 불이익이겠죠. 그래서 그 당장 푸틴 대통령이 9일 날 그 주요 어떤 그 상품과 원료의 그 반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대통령의 서명했고 구체적으로 어제 정부 기관에서 한 200여 개의 품목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어떤 그 품목이랄지 이런 것에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도 구체적인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고재남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